해봤고요. 이번에는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6년 만에 이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통과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그 시정연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정연설에서 사실 내용보다도 그 추경에 관련된 내용보다도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관련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그 시정연설 자리에서 내가 출마합니다, 출마 안 합니다 이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어떤 형태든 간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볼 것이고 그게 관심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여러 가지 최근에 우리 한국이 처한 대내적인 위기 또 대외적 여러 가지 위기 요인 같은 것들 말을 했는데 그날 어쨌든 그 내용 추경 연설의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46년 만에 지금 권한대행이 시정연설 나간 거거든요.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였다고. 근데 나가는 거 자체는 나무랄 수는 없어요. 저 부분은 적어도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던 거 이런 거는 뭐 저도 전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헌재에서 결국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잖아요. 효력 정지가 그래서 중지가 된 건데 임명 절차가 중지된 겁니다. 지명이 효력이 중지됨으로써. 그런데 전 시정연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46년 만이라 하더라도 뭐 권한대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중에서 이제 하는 건데 다른 때 했으면 그런 얘기가 없을 텐데 이제 권한대행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아주 전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시정연설이 이제 주목을 받은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할 일과 안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얘기했던 그게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헌재 재판관을 지명한 건 이거 하지 않을 일이고 국회 출석할 일은 해야 될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의 질타를 한 건데 그 부분은 당연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볼 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장의 견제 같은 거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근데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건 어쨌든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걸 드러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말이죠. 그게 대단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무튼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그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곧 이제 임박한 것 같아요. 출마할 것이다. 아니면 출마를 접겠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 곧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한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 교수님은 한대행의 시정연설 어떤 포인트에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그냥 한 12조 원 정도 이제 추경을 편성하는 거니까요. 저는 뭐 그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뭐 대통령이 부전 상태에서 민생 위기,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정도의 좀 뭐 충분하진 않지만 추가 경정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한 40일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첫 번째 할 일이 어차피 새로운 뭐 이 추경을 편성해서 아마 경제 위기를 조금 안정시키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둘 것이니까요. 다만 저는 어제 그 이 한덕수 대행이었던 시정연설이 굉장히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저것을 이제 자꾸 대선 출마하고 연계시키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례적이고 좀 애매한 행보를 하는 건 맞거든요. 지난 2017년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선 때는요. 황교안 대행이 대선일을 지정하는 그 첫 국무회의 때 본인이 불출마하겠다고 바로 선언했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출마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어쨌든 파면된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다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이 파면당해서 사태를 맡게 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원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원죄를 갖고 출마했을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제 1월부에서는 출마하게 되면 나름대로 지지율도 나오고 뭐 대선에 나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저는 총리직을 그만두고 나오는 그 순간 국민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제 어쨌든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국회에 이제 제출한 거니까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이제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그것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대선에 출마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다 하는 그런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는 마지막으로 어제 우원식 의장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똑똑히 구분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아마 그런 뭐 한덕수 대행이 자리에 앉아서 그걸 들었는데 아마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보수 지지층들이 상당히 실망했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원식 의장이 전혀 권한이 없이 그렇게 만약에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보통 같으면 한덕수 대행이 그 자리에 박차고 나가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보수 지지층들이 보면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사과하러 가니까 네. 안 일어났을 뿐인데 일단 지금 뭐 국민의힘 경선에서 1위를 거의 달리고 있고요.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장관직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향해서 그냥 눈을 부라렸거든요. 근데 한덕수 대행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아마 약간 구중 듣듯이 그 총리석에 앉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한덕수 대행이 보여줘야 할 정치적 결기마저도 보여주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지지층에서도 어제 한덕수 대행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이 실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명분도 없고 그리고 보수 지지층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지지세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부터 너무너무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출마할 것인지 말 것인지 너무너무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출마의 타이밍도 좀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이 자꾸 이렇게 애매한 행보를 함으로써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한참 경선이 진행 중인데 후보들의 어떤 본선 경쟁력은 떨어뜨리고 있고 또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한덕수 대행이 나름대로 빨리 어떤 거취에 대한 표명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또 국민의힘에 대한 그도 집권 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뭐 국정 협의를 함께했던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정치적 도리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씨께서는 이제 출마의 명분도 없고 타이밍도 놓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4월 30일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사퇴할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출마가 임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거의 상수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최종 선택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구 여권 내에서 계속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부추기는 일단의 그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성일정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박수영 의원 얘기도 나왔고 딱 108명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54명이 뭐 그 이제 출마를 종용하는 이런 의견을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는 이건 글쎄요. 정치라는 게 현실이긴 한데 경선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빨리 입당을 하라고 그랬어야죠. 입당을 해서 저기 총리 그만두고 입당을 같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른바 흥행이라는 걸 의식해서 국민의힘에서 먼저 후보를 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2단계로 가서 한덕수 대행과 흥행 효과를 위해서 뭐 컨벤션 효과 이런 걸 의식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이런 단점이 있다고요. 국민의힘 후보들 자꾸 위축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처음에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에 반대했던 뭐가 다 돌아섰어요. 그렇죠. 그만큼 구 여권의 분위기는 일단 이재명 후보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한덕수 대행쯤은 돼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연하게 원론적으로 한덕수 후보 단일화 안 된다라고 얘기할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거의 다리 차듯이 찬 것 같은데 한덕수 대행도 거의 스스로는 마음을 굳혀가는 것 같긴 해요. 80% 이상 정도까지 70 내지 80% 정도까지 그게 자이건 타이건. 과거의 JP가 자이반 타이반이란 말에서 지금도 이제 어록이 남아 있는 얘기인데 김정필 전 총재가 자민련 총재죠. 그야말로 자이반 타이반으로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은 출마로 내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이분이 그 돌다리도 두드러 걷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히 공직자들이 그래요. 그 관료들의 스타일이 그런데 뭐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닌 건데 이게 승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럼 다른 정치인 같으면은 패배하더라도 차기를 노리고 당권을 노린다든지 정치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은 정치를 했던 분이 아니라고요. 물론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 안 하던 사람이 들어와서 저렇게까지 대선 후보를 데려고 노력하는 거나 마찬가지 할 수 있는데 한덕수 총리한테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마지막 판에 불출마로 뜻을 접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전히 보도에는 그렇게 상당히 이제 출마 가능성 높게들 보고 있습니다만 거의 임박하다고 저는 느끼긴 해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저는 그래서 완전히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당위적으로도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이태원 참사며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다 그때 총리했었거든요. 거기다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 책임도. 민주주의라는 게 책임성에서 자유로워지면요. 민주주의가 조립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면서 볼 때 무슨 이번 탄핵 국면에서 한덕수 대행이 뭘 대단히 잘못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건 윤 정부가 어쨌든 이렇게 끝을 맺지 못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이 됐건 행정가가 됐건 전 책임지고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이 국민의힘의 자강론이 힘을 받아가지고 탄핵 찬성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아주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당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